안녕하세요. 저는 사회과 교육과 2, 3학번 손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역사교육 전공 2, 3학번 박민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회교육 전공 2, 3학번 김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사교육 전공 2, 3학번 송서연입니다. 저희가 2023학년도에 이제 창업경진대회라는 걸 나가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경제금융을 주제로 창업경진대회를 했었는데 그 주제를 살려서 글로벌 프론티어에 한번 참여해보자 해가지고 제가 참여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먼저 2024년 2월에 구성이 되었고 그저 작년에 창업경진대회를 같이 한 팀들과 똑같이 글로벌 프론티어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창업경진대회에서 했던 주제를 디벨롭 시켜보고자 글로벌 프론티어에 나갔던 것 같습니다. 저희 탐사 주제는 중고등학생 금융이해력 증진을 위해서 경제금융 공교육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가 주제였습니다. 저희의 차별화점 2가지를 꼽고 싶은데요. 일단 당시에 고교학점제에서 금융 관련 과목들이 신설이 확정이 되었어가지고 상당히 시의성 있는 주제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저희는 창업경진대회를 통해서 심층적인 조사를 많이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더 깊이 있는 조사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가장 신경 쓴 부분은 2가지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주제 선정, 두 번째는 섭외였습니다. 주제 선정은 앞서 언니들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다 디벨롭 시킨 게 맞지만 사실 그 과정 속에서 다른 주제 해볼까라는 의견들도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경쟁력을 가지려면 우리가 잘하고 그리고 잘 알고 있는 걸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주제 선정하는데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섭외였는데 이게 글로벌 프론티어가 다른 거랑 좀 다른 게 섭외를 막 해가면서 탐사를 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저희가 좀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는 그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서 100통 넘게 보내고 그러면서 열심히 노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는 양치기로 승부를 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컨택이 다 끝난 후에 저희가 몇 개를 보냈는지 종합을 해보니까 100건이 넘더라고요. 저희는 최대한 많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뭐 지역이나 방식이나 상관없이 여러 개 보낸 다음에 저희한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기관들을 찾아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독일에 도착해서는 첫날에는 디셀도르프를 에서 이제 학생회사랑 같이 프로젝트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밤 기차를 타고 베를린으로 넘어가서 바로 다음 날에 베를린 일정을 소화하는 등 뭔가 지역 간의 거리가 멀더라도 최대한 많은 기간에 컨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역할은 보통 국내 탐사랑 해외 탐사로 나뉘는데 국내 탐사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학교랑 기관으로 나뉘었어가지고 한 명씩 맡아가지고 집중적으로 인터뷰나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해외 탐사회 같은 경우에도 영어를 잘하는 것들이 가서 주도적으로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영국과 독일로 나눠서 진행했었던 것 같습니다. 팀장것이 물론 전체적으로 총괄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일이 좀 더 많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역할 분담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기관과의 컨택에 성공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기관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어서 확답 연락을 받았을 때 되게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독일 학생회사 친구들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친구들은 독일어를 하고 저희는 한국어를 하니까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는데 손짓 발짓 다 써가면서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려고 했었던 모습이 굉장히 좀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저희가 컨택을 진행하면서 뿌듯했던 일화가 있었는데요. 컨택을 진행하면서 뭐 거절 의사를 표하시는 분들도 있으셨고 당연히 인터뷰에 응해 주시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는데 거절해 주시는 분들조차도 저희의 방향성이 옳은 것 같다, 되게 좋은 주제인 것 같다, 필요한 주제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일정상 바쁘셔서 거절을 하신 거였어서 뭔가 저희 주제에 대한 확신이 생겨서 되게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앞선 언니들이랑 조금은 다른데요. 저는 일정을 거의 다 마치고 독일 베를린에서 같이 맥주를 마셨었는데 그때 진짜 한 반년 동안 열심히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잘 완성된 것 같다는 기분이 들어서 매우 뿌듯했고 되게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관 컨택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해진 날짜가 있던 게 아니다 보니까 항공권 예매 일정이나 숙소 예약 일정 없이 저희가 기관 컨택을 처음에 진행을 했어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을 맞추거나 동선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정이랑 동선을 조율하는 과정이 굉장히 까다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좀 커진 것 같습니다. 주도적으로 혼자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기관과 컨택을 하고 어떤 결과물을 내놓는다는 게 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신감이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 학생회사 친구들을 보고 나도 저렇게 지역사회랑 연계해서 사회공헌적인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저렇게 사회공헌적인 창업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소셜벤처 학회라든가 IT 창업 학회를 들어가면서 창업 생태계를 경험하기 시작했던 게 저의 가장 큰 성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뭔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더 넓어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계속 대학교 공부를 하면서 좀 한정적인 세계 속에 있었던 느낌이었다면은 뭔가 독일이랑 영국 탐사를 하면서 좋은 기회로 가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직업 분야와 다양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세상이 되게 넓구나, 뭔가 나도 더 넓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팀플을 이렇게 반년 동안 한 게 저한테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은데요. 사실 팀플은 매번 뭐 한 달, 두 달, 많아봤자 3달 단위로 하는데 반년 단위로 팀플을 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서로 의견을 맞춰가면서 그렇게 발전해서 결국엔 이뤄냈던 그 성과가 저한테는 매우 큰 발전의 시작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참여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먼저 주제 선정을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주제로 잡고 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년이라는 시간이 꽤 긴데 그 시간 동안 계속 그 관련된 기관을 컨택하고 논문도 정말 많이 읽고 교수님도 컨택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면 굉장히 하기 힘들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조는 되게 좋아하는 주제를 했었어가지고 그 점이 좋았던 것 같아서 그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뭔가 참여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무조건 참여하라고 하고 싶고, 대신에 이제 그 서연이가 말해준 것처럼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주제, 관심 있는 주제로 참여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사실 학교에서 장학금을 그렇게 큰 금액을 받고 해외 탐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몇 없기 때문에 진짜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이제 옆에 시연 것처럼 참가를 고민하는 것들에게 무조건 참가해보라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학부생 수준에서는 어떤 조사를 하게 되면 문헌 연구에서 끝나는 게 많은데 이렇게 국내 탐사라든가 해외 탐사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정말 흔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 기회를 활용하셔서 원하시는 주제 잘 통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꼭 참여를 하고 싶은 덕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주저없이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반년이라는 시간을 들인다는 게 힘들고 주저될 수도 있는데 그만큼 얻어가는 게 많아서 꼭 참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4년에서 25년 HAP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컴퓨터공학과 23학번 강시연입니다. 저는 교내 프로그램에 관심이 너무 많아서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졸업하기 전에 이거를 다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또 그런 욕심도 있었는데
피스버디라는 교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좀 국제 교류 활동에 대한 관심도 같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찾아보던 중에 미국에 있는 엄청 명문 대학교인 하버드 대학교와 저희 학교가 교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망설임 없이 그냥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후합은 사실 하버드에 있는 학생 단체입니다. 약간 저희로 치면 좀 교내 동아리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는 학생들 간의 커뮤니티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분위기라는 걸 좀 많이 느꼈는데 후합도 그 중에 하나이고요. 이제 이화여대가 그 활동에 어떤 파트너 학교로서 참여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후합 학생단 10명으로 선발이 되고 나면 총 2개의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참여를 해야 하는데, 하나는 1월에 있는 보스턴 컨퍼런스, 하버드 본교에서 진행되는 컨퍼런스고, 나머지 하나는 3월에 저희 학교에서 진행하는 본 컨퍼런스, 서울 컨퍼런스입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 본교에서 일주일 동안 머무르면서 컨퍼런스를 가지게 되는데, 활동은 크게 2가지 학술과 문화교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외에 자유시간도 있기 때문에 되게 즐거웠던 활동이었고, 서울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이화 학생들이 준비를 모두 다 해서 저희 학교를 방문하는 하버드 본교 학생들과 함께 학술과 마찬가지로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즐긴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원서를 읽었을 때도 그렇고 실제로 면접에서 조금 많이 받았던 인상은 저희 학교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저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얼마나 열심히 참여를 해봤었냐라는 게 좀 가장 중요한 역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뭔가 면접이나 지원서에 나는 학교를 정말 좋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는 것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영어 역량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아까 이전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책임감과 성실함이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학부생, 또 재학 중인 학부생 10명이서 2개의 컨퍼런스를 준비를 하거나 주최를 하는 그런 활동이다 보니 긴 기간 동안 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성실함과 책임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 하버드에서 이루어지는 보스턴 컨퍼런스의 경우에는 숙식은 기본으로 제공이 됩니다. 식사도 이제 그 친구들이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하버드 교내에 있는 기숙사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숙식 비용은 들지 않고 다만 이제 자유시간이나 혹은 본인이 자유시간에 여행을, 보스턴 시내를 여행을 할 때 드는 그런 거는 개인 부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으로 170만 원, 인당 170만 원의 장학금이 나오는데, 사실 그거는 저희가 서울 컨퍼런스를 준비하는데 거의 다 썼던 것 같습니다. 장소 대관이나 뭐 식사 준비 이런 세세한 비용을 전부 다 그 장학금 안에서 해결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스턴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하버드에서 숙식을 제공해주는 대신에 개인 시간에 드는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고, 또 앞뒤로 여행을 가는 학생단 분들도 꽤 많이 계셨는데 그런 여행 비용과 또 가장 중요한 그 비행기 표는 개인 부담입니다. 그리고 인당 제공되는 170만 원의 장학금은 서울 컨퍼런스를 준비하는데 모두 사용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해외 대학을 가본 게 처음이라서 조금 놀랬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캠퍼스가 하나의 단지에 모여있지 않고 좀 여러 블럭에 걸쳐서 이렇게 흩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장 먼 기숙사를 배정을 받아가지고 하버드 그 보스턴 컨퍼런스 기간 내내 이게 기숙사 가는 게 되게 큰 일이었는데, 다행히도 셔틀버스가 그 단지마다 다 다니고 해서 이동에 큰 불편함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건물 하나를 이렇게 며칠 동안 쓰는 방식으로 컨퍼런스를 진행을 했는데, 그 기간 내에는 출입이 자유지만 그 외에 다른 건물들은 조금 출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캠퍼스 투어를 할 때나 아니면 자유시간에 그 하버드 친구들과 어울려 놀 때 그 친구들이 학생증으로 이렇게 태깅해서
건물을 열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진이나 다른 학생단과의 교류 같은 경우에는 매 강사 세션이 끝나고 나서 Q&A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때도 다시 한번 놀랐던 게 Q&A가 정말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문도 정말 활발하게 하고 연사자님들도 그 질문에 대해서 엄청 열심히 답을 해주시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 학생단 역시, 이화 학생단 역시 좀 질문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시간이나 문화교류 활동에는 주로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온 친구들 그리고 하버드 본교 학생들과 좀 교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버드에서 컨퍼런스를 가질 때 아시아의 다양한 국가 친구들이 오다 보니까 자기소개를 할 때 너 어디 출신이야? 어디 학생단이야? 이런 질문으로 자기소개를 좀 먼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서울 혹은 이화 대표단이야 라고 서울 델리기 이런 표현을 쓸 때마다 굉장히 저희가 학교나 또 서울을 대표한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뿌듯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스턴 컨퍼런스 첫째 날에 이제 각 나라와 학교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영어 버전과 한국어 버전 학교 홍보 영상을 들고 가서 같이 보여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학교의 그 ECC 전경을 이렇게 풀샷으로 잡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 학생들이 다 막 탄성을 이렇게 나오면서 와, 전 쟤네 학교 진짜 예쁘다. 쟤네 학교 되게 멋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를 들었는데 그때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사실 보스턴 컨퍼런스가 끝나고 서울 컨퍼런스까지 있었던 2개월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선발이 되자마자 하버드 대학교에 지원서를 작성을 해야 됐었는데 그때 하버드 대학교에서 제시한 주제에 맞춰서 저희가 나름대로 지원서를 굉장히 상세하게 구체화를 해서 작성을 했는데 이거를 막상 막 연사자 섭외도 하고 장소 대관도 하고 일정도 짜고 식당도 예약하고 이런 0부터 정말 다 예약을 하고 준비를 하려니까 좀 예상보다 잘 안 된 것도 있었고 좀 잘 흘러가지 않은 것도 있었고 그런 변화 상황에 좀 대처를 하는 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인 혹은 오픈 강연 같은 경우는 100명 규모의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좀 10명이서 이거를 다 하기에는 업무가 약간 과중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럴수록 저희 학생단 10명이서 회의도 정말 자주 하고 소통을 정말 많이 하면서 좀 극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관리 능력이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공대를 비롯해서 모든 학과가 그러하듯이 뭔가 협업 능력과 함께 사람들끼리 모여서 일정 기간 안에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프로젝트 능력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야 하는 능력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보스턴 컨퍼런스와 서울 컨퍼런스 이 두 개의 컨퍼런스를 준비를 하면서 각자 업무를 분배하고 또 맡은 바를 최선을 다해서 완수를 하고 그거를 다시 합쳐서 수정 이렇게 해나가면서 차츰차츰 완성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제가 맡은 바를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1인분을 완전히 다 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조금 그런 프로젝트 관리 능력에 있어서 많은 능력 향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프로그램이 약간 영어를 잘 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이 조금 있었는데 오히려 그런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아시아의 여러 국가의 친구들, 영어가 모국어인 국가도 있었지만 그런 친구들끼리 모여서 영어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영어 회화 실력보다 그냥 자신감 있게 내 뜻과 내 기분, 그리고 나를 당당하게 소개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역량 또한 늘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도 그랬고 좀 참여 그 모집 기간이 될 때마다 학교 커뮤니티나 이런 곳에 이거는 활동을 정말 많이 한 막 그런 곳들이 신청하는 거 아닌가? 막 영어를 원어민급으로 잘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 글들이 좀 보였던 것 같아요. 저도 막 찾아보면서 진짜 이런가? 뭐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제가 선발 과정 그리고 두 컨퍼런스 준비 기간을 거치면서 했던 생각은 활동의 개수, 막 모든 활동을 다 했거나 아니면 막 영어를 원어민급으로 잘한다 이런 뭔가 정량적인 것보다는 본인이 이 활동에 얼마나 진심이고 얼마나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가를 평가 과정에서도 많이 보고 실제로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가장 필요한 역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어 역시 아무래도 기본적인 소통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막 그렇게 유창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영어 실력 혹은 나는 아직 뭐 리더십이나 이런 관련된 활동이 많이 없는데 지원해도 괜찮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본인이 장기간 이 활동을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지만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망설임 없이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교육과에 재학 중인 장드림이라고 합니다. 저는 교육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과 실제적으로 부딪혀서 제가 배우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에 먼저 신청했던 마음이 큰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완벽하지 않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또 것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영어 말하기에 대한 강의를 열었고 이 강의를 열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대학에 와서 또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한국 학생들이 마음 편히 영어로 대화를 할 기회가 많이 없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대학에 와서도 영어 강의를 듣지만 점수라는 큰 부담을 안고 수업을 들어야 하고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되는 것 같아서 뭔가 그것보다는 다른 것들과 편하게 영어로 얘기하는 시간을 만들고 싶었고요. 또 한 가지는 항상 아카데믹한 주제로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저희의 이야기를 마음 편하게 할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벗들의 이야기를 영어로 풀어나갈 수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 수업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제가 또래 코칭을 신청할 때 먼저 계획서를 다 제출했고 그 계획서를 바탕으로 많은 것들이 신청을 해주셨지만 그 것들이 정확하게 영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영어 수준이라든지 또 저희 수업을 통한 뭔가 기대감 그런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수업을 또 실질적으로 계획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전에 미리 구글 설문지를 돌려서 그분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예를 들어 영어 수준이라든지 또 영어에 대한 뭔가 거부감이 있으신지 아니면 수업을 통해 어떤 것을 기대하시는지를 제가 질문을 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업을 좀 더 개별화되게 계획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수강생분들이 오시면 저와도 매우 어색하고 수강생들 사이에서도 매우 어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래 코칭을 2번 했는데 이번에 케이스에서 저의 이제 주로 수업은 영어 말하기 수업이었고 파트너와 짝을 지어서 얘기를 하고 또 전체 학생들 앞에서 또 자기의 생각을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는 수업이었기 때문에 더 오픈하게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또 짝을 지어서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강생들 사이에서도 조금의 친근함이 느껴지고 저와 수강생들 사이에서도 매우 친근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2회차 이후부터 매우 소통도 좀 활발하게 일어나고 학생들 사이에서도 조금 더 친근하게 서로를 대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또래 코칭을 2번 참여했는데요. 2번 다 예를 들어서 12분이 신청을 하시면 8분이 오시는 경우도 있었고 한 번도 그 전체 인원을 채워서 수업을 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말고 저번에 또래 코칭을 진행했을 때 저도 또래 코치로서 처음 가는 날이었는데 인원이 이제 다 오시지 않은 것을 보고 좀 당혹스럽고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오시는 학생들 또 등록하시는 학생들에게 조금 더 이 출석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는 뭔가 리워드 시스템 같은 것을 도입하면 좀 더 학생들 참여도도 높일 수 있고 또 멘티들로서도 조금 어렵지 않고 좀 편한 그런 또래 코칭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멘티들도 함께 좀 책임감을 가지고 출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활동 중에 제일 기억에 남고 뿌듯했던 순간은 제가 영어 말하기를 가르쳤다고 하면은 좀 이상한 표현일 수 있겠지만 함께 이제 영어 말하기를 하는 기회를 이제 저희 것들과 함께 가지게 되었는데 그럴 때 처음에 영어에 대해서 좀
부담감을 가지고 아니면 좀 어려워하시던 것들이 회차를 거듭하며 말하는 것에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말하시는 것, 또 모든 수업이 끝나고 나서 경험하셨던 변화를 저에게 말해주시면서 영어가 좀 더 친근해지고 편해지고 조금 더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그분들의 성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던 때가 제일 뿌듯하고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제일 어려웠던 점은 어떤 법들이 참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의 뭔가 니즈 또는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또 어떻게 해야 더 도움이 될까를 생각했을 때 모든 사람마다 영어에 대한 기준과 영어에 대해 생각하는지가 다르기 때문에 진행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법들을 위해서 조금 더 알맞는 또 개별화된 이런 또래 코칭을 진행할 수 있을지를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날 지나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계획서를 수정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또래 코칭을 진행할 수 있을지를 좀 생각해봤던 것 같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학교에서 학업으로만 또 이론적으로만 배웠던 내용을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경험해보고 직접 좀 적용해보는 시간이어서 저에게 되게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저의 재능을 많이 부족하지만 누군가 공유하면서 그 공유하는 것에 대한 소중함, 또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는 그런 보람감을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조언은 또래 코칭에서 저희가 다른 것들을 가르친다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저희도 배우는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첫날 갔는데 뭔가 너무 어려웠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으시고 그 경험을 통해 다음 수업을 수정해서 저희도 다시 한번 그렇게 배우는 새로운 경험을 하고 또 새로 배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참여를 고민하신다면 저희도 함께 배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화의 추억? 저는 없어선 안 돼? 저는 다시 해볼까? 저는 언니 사랑해 라고 하겠습니다. 조금 진부할 수도 있는데 재밌는 경험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학 혁신교 사업의 일환으로도 호크마 교양대학이 저희 학교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과에서 자율전공으로 1학년을 보낸 후에 2학년으로 컴퓨터공학으로 진입을 했고 그리고 한 반년 정도 지나서 HLP 후학 프로그램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이 그 대학교 생활의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를 했었는데 매 순간마다 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1학년 때 전공이 없을 때 제가 듣고 싶은 학과 수업을 들어보기도 하고 교양 수업도 온갖 거 다 들으면서 좀 진로를 찾았던 그런 기억도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고 그리고 미국에 가서 일주일 동안 컨퍼런스라는 프로그램 이러한 형태에 참가를 해서 문화와 학술 교류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게 굉장히 재밌는 경험이어서 저는 이 5글자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5글자로 표현한다면 보람이 있다 일 것 같습니다. 또래 코칭은 함께 배우는 법들뿐만 아니라 저희 또래 코치들도 배우는 너무나 좋은 경험의 시간이기 때문에 도전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오늘 그럼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